신혜영 감독님 오늘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 21세기 기후위기 팬데믹 이후에 건축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금 깊은 고민을 하게 해주는 전시였던 것 같아요. 이념적 지향이 전 지구적 문제이지만 이게 대부분의 비엔날레 보게 되면 형태적 결과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가시화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대체되는 것들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발상으로 좀 이런 기획을 하시게 됐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그 한국관에서 그러니까 국제건축전을 하셨던 여러 그 커미셔너 분들과 그 다음에 작가분들 그분들이 그 전시를 잘 이렇게 해와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 시대 때 와서 좀 더 자유롭게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할 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제가 또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서 우연히 이 한국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 로컬리잔이라는 사무실을 열면서 첫 프로젝트가 사실은 그 어떻게 우리가 아파트를 사는가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2006년도에 작가로 참여를 하게 됐었어요. 그게 처음으로 오픈콜이라 그래서 그냥 제안서를 받아서 그 커미셔너 분이 이렇게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때는 정말 젊은 건축가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베니스 비엔날레를 가서 작가로 참여를 하게 된 또 노하우가 생겨서 그래서 아니었으면 이거 참여를 이렇게 감독으로서 하겠다라고 생각도 못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는 또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절실하게 그 대안적인 또 학교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그러니까 건축 교육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제 아들이 또 중학교였고 막 이래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루트를 좀 어떻게든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그 대안적인 그 새 한 학기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공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미술관에서 막 이렇게 빌려서 쓰고 이렇게 예산도 없고 하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쭉 이렇게 거닐다가 한국관의 이 파빌리언 옆에 그냥 자연도 이렇게 풍성하게 보이고 이 공간 참 이렇게 학교로 6개월 동안 운영해서 거기서 이렇게 살면서 학교를 좀 이렇게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죠. 네. 실제로 교장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사실 베니스에서 한 6개월 머물면서 이 여러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해도 좋겠다. 근데 사실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한 게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학교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서는 그 한 가지 주제를 정하려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나 그랬을 때 건축에서 저는 환경에 대한 거를 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물론 짓고 이렇게 그 아키텍처라는 그런 물리적인 것들도 잘하시는 분도 너무 많으시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공간을 장소를 만들고 하는 것도 근데 총체적으로 결국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그 생명의 위협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 부분이 주가 돼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건축 교육에서도 그냥 하나의 그 과목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먼저 이렇게 주가 돼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교육에 관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9년에 대한학교 네. 아직도 하고 계세요? 아니요. 네. 끝나셨구나. 네. 그 관심을 가지게 된 연유가 자제분 교육 때문에. 제가 계속 그 설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러면서 또 계속 그 스튜디오 선생도 하고 그 대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또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항상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건축 교육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그 변환점이 인증 제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5년제가 되고 하면서 그게 또 전체적으로 그 수준을 높이는 데도 기여를 했지만 좀 더 실험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름마다 뭔가를 하자라고 시작을 했다가 또 이렇게 새로운 학교를 런칭하는 그런 기획도 해보고 완전 실패로 돌아갔지만 실패라기보다는 그 프로그램 너무 좋았는데 그 학교 운영하는 게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말 이렇게 실천해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미래학교라는 것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생각하신 것들이 진화되면서 네. 탄생한 개념과 주제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먼저 이렇게 이런 주제로 미래학교를 하겠다. 그리고 베니스 비엔날레 그 전시 중에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뭐 이렇게 뭐 50개의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걸 같이 그 협력해서 으쌰으쌰 이렇게 함께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내고 없었던 것도 그 새롭게 만들고 또 원래 지속적으로 해왔던 그 프로그램들이나 학교나 뭐 이런 데도 또 같이 함께 하고 그래서 그런 방식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참여하신 작가 수, 참여자 수 가장 최다 인원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한정된 예산 속에서 그런 것들은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이 열성을 갖고 참여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주제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 것인가라는 하심 살케스의 큰 총 주제가 그거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한두 작가로서 이거를 이렇게 뭔가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무리수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나 학교 같은 경우는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베니스 비엔날레 그 주최 측에서 당황스러워 하셨죠. 왜냐면은 저희가 참여자가 거의 한 300명 넘게 되는데 원래는 그 베니스 비엔날레 작가 하면 한 명, 두 명 막 이렇게 선정이 돼서 되게 이렇게 프레스티지한 그런 역할인데 도록에도 도록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는 모든 이거는 웹사이트를 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한 도전적인 그 제안을 한 거죠. 네. 20년에 하기로 했었는데 1년 지연되고 21년에 직접 그때는 가보셨고 아마 네. 코비드19가 좀 줄어지면서 방문하신 분들도 꽤 되신 것 같은데 현재 방문하신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확실히 예를 들어서 이태강 스님이 Futures of Schools 해가지고 직접 그 기간에 또 오실 수 있게 돼서 오셨는데 여기 그 장소의 공간에서 이렇게 머물렀을 때 그 느낌은 정말 이렇게 경험해야지만 이게 사진으로서 이렇게 느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많이는 못 가셨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계신 분들이 좀 오셨고요. 프로그램들이. 그런데 여기서 그 학생들이랑 김소영 교수님이 또 유레카 그 학생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뭔가 이렇게 함께 하면서 그 공간에 머물면서 이렇게 집중이 되고 또 이 공간 자체가 좀 저희가 영어로는 domesticated 좀 공간이라고 좀 집 같은 집의 마당과 막 이런 부엌이 있고 막 우물이 있고 이런 개념으로 처음에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편하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학생들과의 위계가 누가 학생이고 누가 선생님 이런 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허물어지는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인사동의 코테살 네네네. 되게 즐겁던 것 같아요. 네. 방식도 재밌었고. 네. 사실은 방식 자체가 세계 도시에서 워크숍을 하고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협업도 온라인으로 하는 방식 자체는
무척 팬데믹 상황에 유효했던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예견하신가요? 아니면 저도 너무 놀랬죠.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고 지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처음에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왜냐면은 참여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걸 써서 줌이라는 걸 써가지고는 한다 뭐 이렇게 공지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 뭐야 하면서 신기해가지고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되네요 막 이러면서 다들 이렇게 소개하고 아까 이렇게 보인 것처럼 했었는데 그 오리엔테이션이 벌어지고 나서 미래학교 오리엔테이션 벌어지고 나서 거의 한 3주 만에 갑자기 다들 학교에서 이걸 써야 되고 막 이렇게 팬데믹이 벌어지면서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 그 들었던 얘기는 이게 만약에 팬데믹이 안 오고 생소했으면 그 자체가 되게 획기적인 거가 됐을 텐데 뭐 아쉬웠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차라리 더 나은 게 뭐냐면은 이런 뭐 온라인 오프라인이 있고 막 이런 거에 집중하다기보다는 프로그램 자체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장소를 자연스럽게 원래 아르코에서 같은 그 세팅을 만들고 그다음 베니스에도 있고 해서 제가 베니스 비엔날레를 겪으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그 베니스까지 많이 못 가잖아요. 그런데 특히 학교 같은 상황에서는 뭐 뭔가를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참여하고 싶은데 거기까지 못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아르코의 미술관에 같은 그 레플리카, 그러니까 카페트도 뭐 비슷한 게 있고 세팅을 이렇게 같이 해서 거기서 벌어지는 거를 반대로 베니스 쪽에 이렇게 보여주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것들을 그쪽 어디언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또 환경을 다루다 보니까 주제를 뭐 비행기 안 타시겠다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뭐 트위치 같은 거를 이용해서 여기서 벌어지는 상황을 그쪽에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팬데믹 때 사실 아무도 오프닝 때 못 갔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는 제가 여기 있는 스크린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실시간이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면은 기자들이 와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인사하니까 거기에 이 앞에 앉아가지고 또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꼭 대비한 것처럼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주제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시작은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렴풋하게 뭔가 이거는 해야 돼라고 남의 나라 얘기, 뭐 레퓨지라든지 뭐 난민의 얘기,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내 얘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얘기라고 된 것들을 좀 근접하게 가져오자.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미래학교에서 그리고 베니스 비엔날레라는 곳에서 환경이나 아니면 난민을 다룬다라고 하면은 되게 이렇게 교육열이 높으신 어머님들께서 이거는 그 다음 문제에 나오나 보다. 아니면은 뭐 대학 이런 거에서 미래학교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간접적으로도 이런 거를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죠. 베니스 비엔날레는 끝났지만 네. 지금 50여 개의 큐레이터스 컬렉티브 네. 이끄시는데 큰 역할을 하셨는데 이게 계속 언고잉 프로젝트인가요? 아니면 지금 끝난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구상도 있어요? 계속 만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각자 뭐 이거는 어떤 기관이 이렇게 출연시킨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같이 만나자 해서 뭐 자주 만난 상황은 2주마다 한 번씩 만났었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그 다음 단계 어떤 상황으로 구조를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그 다음 큐레이터들한테 넘겨줄 것인가 그 논의를 하고 있죠.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셨는데 되게 환경대학원을 아시죠? 환경대학원 학생들이 건축 공부하는 친구도 있지만 다른 도시설계, 조경, 도시계 공부하는데 학생들한테 좀 한 말씀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환경대학원
시간과 그 받아들일 수 있으면 대학원에서 환경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그 배움이라는 과정은 저도 지금도 이걸 하면서 너무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또 그 이 대학원에서 지금 조경과 여러 그 분야가 다양한 분야에서 또 그 공부를 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그 관점을 같이 공유하면서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이 주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잘 오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건 채택 부분 이렇게 해주시고. 질문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지금 1학기 재학 중인 장수지라고 합니다. 신혜원 소장님 렉처 감사히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이번에 이 퓨처 스쿨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면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공간과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많이 심어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스쿨이 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궁금을 했고 생각하시는 대상자들의 어떤 레인지가 있나 그런 게 또 궁금하고 이런 지속 가능한 스터디가 되면 좋겠는데 이 다음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지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미래학교 그 대상을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처음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진짜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어떤 순간에 저희가 근데 이거 전시예요. 전시입니다라고 이렇게 그 상기를 시켜 드려야 되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여기서 지금 같이 얘기하는 그 생성 대화의 개념과 또 이렇게 학교라는 개념에서 그 대상자가 그 학생과 선생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보다는 잠깐 들어와서 관람을 하는 자도 사실은 그 대상이 되고 전시를 관람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같이 한 번의 대화를 나눈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트랜스포더 랩 같은 경우는 미래학교 서머 스튜디오라고 해서 한 달 동안 같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장소를 하나를 빌려서 학생들이 운영을 거의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금요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마다 약속문,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수업을 하기 원하는지, 그리고 그 생성 대화를 통해서 또 논의를 하고, 선생님들은 의외로 이렇게 잠깐 오셨다가 가시고, 강의하고 온라인으로 들어오셨다 가시고, 그러니까 그 장소의 그 주인이 학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러니까 배우는 자, 그러니까 저도 사실 배우는 자의 한 명인데 그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지는 그런 장소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은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부분도 결국은 제가 이거를 같이 모아서 어떤 그 기반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그 전시의 상황으로 만든 건데, 각자 또 이걸 통해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파생되는 상황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또 다 같이 묶어서 이렇게 또 계속 연결을 해야 된다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만들어진 온라인 그 방식 플랫폼에서 다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 같은 거는 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디자이너랑 같이 얘기를 해서 이게 좀 학교에서도 좀 쓸 수 있고, 여러 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이렇게 기반이 갖춰지지 않는데도 쓸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좀 이걸 보급을 하자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학과에 재학 중인 김희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장님 미래학교에 대해서 강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가보고 싶을 만큼 너무 흥미롭게 들었고요. 네,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미래학교 보면서 이 전시 어떤 건축적인 공간이라던가 재료의 활용이라던가 이런 측면들이 지금의 학교에도 충분히 바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블랙매도라던가 스툴이라던가 한지를 이용한 자연적인 소재라던가. 근데 아무래도 제가 환경대학원에 있다 보니 조경학과이기도 하고 어떤 공간, 내부 공간뿐만이 아니라 어떤 야외 공간, 어떤 학생들의 운동장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래에 나이키의 모두의 운동장이라는 캠페인을 봤는데 우리나라의 운동장이 어떻게 보면 운동장이 아니라 축구장이라고 대변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 종목이라는 스포츠에 국한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좀 하나의 어떤 짜여진 커리큘럼 안에서 스포츠를 이제 교육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건데 이러한 파빌리온을 통해서 앞으로 만약에 야외 공간으로 만약에 생각을 전환을 해서 바꾼다면 저는 이제 팬데믹 시대 야외 공간의 운동장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하셨던 전시의 커리큘럼이라든가 구성들이 이제 야외 공간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더 연결시키고 이제 더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미래학교 제가 봤을 때 그 온라인 프로그램들 너무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하는 친구들이 청소년들은 이제 가상과 현실을 되게 동시에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온라인의 지속 가능성이 집중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 활동들, 이런 아카이브라던가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좀 더 지속 가능하게 교육을 하면서 야외 공간과 동시에 이제 계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 프로젝트를 학교 개조를 해주는 프로젝트를 거의 한 7년? 어느 상황에서는 거제도까지 막 아침에 운전하고 갔다가 현장 보고 다시 오고 막 이런 작업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그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그 다음에 또 꿈담이라고 해가지고는 서울시에서 하는 또 프로젝트도 하고 했는데, 그럴 때 그 학교의 그러니까 건물, 그러니까 장소로서의 그 학교가 더 나아져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외부 공간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운동장이라고 하지만 그 실내와 실외를 좀 연결하는 그 부분도 되게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이 운동장이라는 것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거의 조경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조경이 이렇게 넘나들다 보면은 또 내부가 되고 그게 또 결국 지금도 저희가 느끼지만 조경이 그냥 야외가 있는 게 아니라 좀 조경 그 밖의 환경이 또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시야 그러니까 한국관도 그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지금 그 경험을 해본 게 내부에 있어도 그냥 외부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 식으로 원래 그 투명하게 만들어진 이유가 거기가 화장실이었는데 그 건물 자체를 지금도 뭐 temporary, 그러니까 일시적인 건물로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투명도를 유지를 하라 이런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시는 작가분들은 왜 전시장을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었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모든 여러 면들을 좀 생각하면서 근데 사용자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를 좀 생각을 하는 게 제일 디자인을 접근하는 그 방식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본다면은 정말 비 와나서 이렇게 그 흙먼지가 나도 그 아이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쓸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막 디자인돼 있는 장소보다. 그래서 여기 공간도 그렇고 또 저희 전통적으로 이렇게 최근에 그때 말씀드린 굿하는 장소도 보면은 보통 그 장소는 비어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근데 거기에 이렇게 상징적인 마킹을 하는
그러니까 무늬들이 조금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에 가서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는 대지라는 건 인지가 되지만 사실 그 순간은 그때만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비어져 있는 것 자체도 되게 파워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항상 뭔가를 채워서 만들어지는 것보다도 더 파워풀한 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땐 그 자연스러움, 그 다음에 생명력 이렇게 주는 그런 우리가 이렇게 예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주는 또 깊이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상황마다 되게 다르고 어떤 하나의 해답은 없지만 보는 관점들이 되게 중요하겠다,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온라인 공간. 네네, 그쵸. 그거는 네, 확실히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지만, 하지만 이번에도 코로나 때 트랜스보더랩 직접 또 오시고 우리가 무리스러운데도 파티를 열고 그러면서 야외에서 또 모이고 이렇게 한 게 병합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직접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눈 마주치고 있는 거를 특히 2년을 겪으면서 이게 되게 소중한 거구나.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소규모로 만나든 이렇게 만나는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걸 위해서 이걸 모아주는 그런 온라인 공간도 되게 중요하고, 온라인 공간이 제가 이렇게 따로 만든 이유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공간이라고 해서 그 환경이, 그러니까 그 디자인되는 그 언어가 너무 좀 투박한 거예요. 섬세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 자체도 좀 더 자연스럽게 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되게 접근도 편하고, 그리고 내가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오픈돼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새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마무리 행사입니다. 신현 감독님 얘기 너무 말 잘 들었고요. 미래학교라는 어떤 문화적 실험, 그다음에 이런 미래 비전을 고민하는 여러 사람들의 집합적인 노력,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상당히 시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래학교라는 개념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환경대학원의 새로운 어떤 비전을 만들 때 허락 안 받고 갖다가 좀 썼습니다. 왜냐하면 미래학교라는 주제자가 우리의 기후위기나 팬데믹, 디자스터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우리가 이제는 분야의 벽을 넘어서 융합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교육이라는 방식을 좀 혁신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의 고민들은 우리 전문대학원, 환경대학원의 교수나 학생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대학원을 넘어서서 모든 교육하시는 분들, 또 피교육자들, 학부모들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중요한 어떤 화두를 던져주셨고, 몸소 실천의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같이 연대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